KTM 구조조정 실시, 위기인가, 300명 해고 소식 및 부각, 후면 단속 카메라 이야기 등. 안녕하세요, 바리입니다. 오늘은 합천군 상가면에 있는 졸음 쉼터에서 잠시 쉬고 인터셉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황색 및 윌리로 유명한 모터사이클 회사인 KTM의 구조조정 소식이 들어와 있어서 한번 다루어 볼까 합니다. 본 정보는 DC 인사이드 바이크 갤러리에서 활동하시며 양질의 정보를 제공 중이신 호감권익 초코오이님께서 갤러리의 정보를 공유해 주셔서 파악하고 알아보게 되었음을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KTM 하면 어떤 이미지부터 떠오르시나요? 저는 KTM 하면은 오랑캐, 주황색 윌리라는 이미지부터 먼저 떠오르는데요. 실제로도 KTM은 커플 윌리 스쿨이라는 윌리를 가르쳐주는 스쿨을 운영할 정도로 윌리와 라이딩 테크닉에 진심인 그런 브랜드입니다. 제가 KTM 시승식을 어쩌다 보니 3번이나 가서 시승을 해봤는데 여러 시승식을 다녀보았지만 3천만 원이 넘는 시승차를 타고 사람들이 윌리를 조지는 시승식은 KTM이 처음이었어요. 그만큼 약간 거칠고 터프하고 오랑캐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진 주황색 컬러의 오스트리아 프리미엄 모터사이클 회사인데, 그런 이 KTM이 현재 경영난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외국의 뉴스 기사를 제가 살펴보니까 이미 올해 여름부터 계속해서 KTM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계속 돌고 있었는데, 결국 이번에 크게 터지고 만 것이죠. 파산을 피하기 위해서 KTM이 구조조정에 들어갔고요. 피에르 모빌리티는 사복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을 했습니다. KTM의 구조조정 신청으로 인해서 피에르 모빌리티의 주식은 지금 급락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피에르 모빌리티의 주식 차트를 보면 지금 수직 낙하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거의 회사 망하는 거 아니냐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수직 하락 중인데, 솔직히 좀 걱정이 되고요. 8월 말에 보고된 보고서에 따르면 피에르 그룹의 2024년 1분기 매출은 무려 27%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자 및 세전 이익은 마이너스 2억 400만 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으며, 피에르 모빌리티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회사는 자율관리를 통한 사복 구조 조정 절차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했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KTM AG가 현재 피에르 모빌리티 매출의 9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KTM의 구조조정은 엄청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진은 현재 필요한 자금을 제때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고요. KTM AG의 집행이사회는 KTM 그룹을 독립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90일 이내에 채권자들과 회생 계획에 합의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회사 관계자의 이번 사태에 대한 말을 따오자면, 그룹을 재편함으로써 KTM 그룹의 장기적인 지속 능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미래에 더욱더 강력하게 부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네요. 이거 옛날에 우리나라 IMF 터졌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자주 했던 말과 비슷한데, KTM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듣게 될 줄은 저도 몰랐네요. 그룹의 재조정을 통한 살깎기를 할 예정이고 생산량과 생산 모델 등도 재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2025년과 2026년 오스트리아 사업장의 운영 실적이 총 10억 유로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 중이라고 합니다. KTM은 생산 중단으로 인해서 올해 초에도 이미 대량 해고를 실시한 바가 있고요. 이번에도 또 KTM의 오스트리아 본사 직원 중 약 300명을 해고할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향후 3개월이 피에르 모빌리티와 KTM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어떨지 향방이 결정되는 중요한 기간이 될 것 같고요. KTM이 과연 진로를 어떻게 잡을지 이번 겨울에 좀 자세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게 좀 큰 뉴스인 것 같은 게, 해외 외신에서 KTM 구조조정 신청 관련 뉴스가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때문에 현재 해외 언론 댓글을 보면은 많은 외국인들이 댓글을 달고 있는데, 특히 인도인과 중국인들이 서로 이 기회에 KTM을 사들여야 한다면서 막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설왕설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도의 바자즈라고 하는 회사는 실제 KTM의 지분을 49.9%를 가지고 있어서 만약 KTM이 엎어질 경우 정말로 얘들이 가져가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로 KTM의 몇몇 모델들은 현재도 인도에서 바자즈라고 하는 회사가 협업 형태로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KTM이 오스트리아 회사가 아니라 인도 회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KTM은 현재 가스와 허스크바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먼저 팔아서 위기를 모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KTM이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KTM이 현재 이렇게 힘든 상황에 빠진 건 첫 번째로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적 불경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 KTM 바이크가 유럽에서 엄청 많이 도난을 당해서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유럽에서 좀 많이 안 팔렸다는 그런 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혼다 등을 보면 125cc나 110cc 등과 같은 저배기량 모델과 스쿠터 모델 같은 상용 모델을 잔뜩 만들어 판매해서 캐시카우로 잘 키우고 있어서 좀 든든한 편인데, KTM은 그런 상용 모델이 부재해서 판매량에서 많이 밀렸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실제로 유럽 지부에서는 KTM이 재고가 많이 남아서 이번 구조조정 신청 때 경영진 측에서 재고 매물을 빨리 먼저 소진시켜라 라는 주문이 있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KTM의 특유의 고질병이죠. 엔진 오일 누유 증상이 고질병으로 존재를 하는데 해외에서도 유명하고 국내에서도 겪어본 분들이 한둘이 아닐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KTM 오너분들은 오토바이가 워낙 재미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엔진 오일이 가볍게 새는 정도는 무시하고 신경도 안 쓰고 잘들 재밌게 타시더라고요. 실제로도 정비사분께 여쭈어보니까 질질 새는 게 아니고 몇 방울씩 뚝뚝 떨어지는 정도는 크게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고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엔진 오일 누유 문제는 새로 진입하려는 뉴비들에게 공포감을 일으키기 충분했고, 또 오랫동안 고질병으로 존재를 해서 KTM의 마감이나 내구도에 의문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KTM이 최근까지 알았던 캠 샤프트 문제가 있었어요. KTM의 LC80NG 등에서 발생했던 문제였는데 이 굉장히 큰 이슈였고, 이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 엔진의 캠 샤프트를 쥐가 파먹은 것 마냥 깊숙이 갉아먹혀서 푹 파이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사진을 어렵게 구해서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캠 샤프트가 이상 마모가 되다가 종국에는 푹 파여져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사진은 좀 더 심한 상태인데 좌우 캠 샤프트가 딱 봐도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오른쪽은 정상 상태로 마모가 거의 없고 깨끗하지만 왼쪽은 이상 마모가 와서 캠이 푹 파여져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결함이 꽤 자주 발생을 해서 해외에서는 많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 결함 이대로 모르고 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완전히 다 파먹혀 버린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사진이네요. 이런 이슈들이 다소 문제가 되었는데 더 큰 문제는 KTM에서 이 결함과 관련해서 대응이 다소 늦어졌다는 점입니다. 오토바이의 출력이 감소하고 소음이 발생하는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해서 왜 그런가 해서 인터넷에서 알아보니 캠 샤프트 결함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 외국분들이 본사에 물어보니까 정보를 개인들에게는 줄 수 없다고 초반에는 이야기를 했었대요. 심지어는 수리를 해줄 테니까 대신 수리비를 받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을 해서 MCN 등 해외 유명 커뮤니티에 퍼졌고 이게 소비 감소로 직결되었다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아도 저런 일을 당하면 조금 짜증날 것 같기는 하네요. 아무튼 현재 KTM이 매우 어려운 재정 상황에 처해 있는데, 소문에 따르면 KTM이 해고한 직원들에게 돈 대신 KTM 바이크를 구매할 수 있는 8,000유로짜리 바우처를 줬다고 합니다. 바우처를 대신 해고된 직원들에게 줄 정도라고 하니까 KTM이 얼마나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일지 대충 짐작이 가네요. KTM이 어드벤처 장르의 왕자이자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건강해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토바이에 결함이 없는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파다 보면은 혼다든 야마하든 어떤 유명 브랜드든 간에 목이 잘린다든지 시동이 꺼진다든지 RPM에 부조가 온다든지 뭐 다 결함이 존재합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북악에 후면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에 있는 북악 스카이웨이 드라이브 코스에 후면 단속 카메라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유명한 드라이브 명소로서 오토바이뿐만이 아니라 자전거, 전동 킥보드, 자동차까지 다양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퇴근 후 저녁에 드라이브를 다니는 코스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불법 배기를 한 차량과 오토바이들로 인한 소음 민원이 다수 제기가 되고 차량 등의 교통사고가 빈발하여 후면 단속 카메라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북악 인근으로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이 점 유의하셔서 라이딩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한 3명 정도의 방송을 봐주시는 감사한 분들께서 제 덕분에 화성에서 이륜차 안전교육을 재밌게 받았다며 댓글 등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입문 예정인 자녀분들과 함께 이륜차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분도 계셨고요. 공짜로 헬멧을 받았다며 유익했다고 댓글 달아주신 분도 계셨는데 야, 덕분에 나름 뿌듯하더라고요. 고용보험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만 교육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기회가 있을 때 가셔서 교육도 받고 공짜 도시락도 받고 홍진 헬멧도 공짜로 받아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영상 중에 공짜 이륜차 실습 안전교육이라고 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걸 참고하셔서 가셔도 되는데 아마 올해 교육은 이미 다 끝났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잘 알아보시고 가셔서 미리 연락하고 참가를 하셔서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